12살 때였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심하게 기침 발작을 하는 그 순간에 엄마가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순간을 목격을 한 거예요. 사실 샤넬이 무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학교를 가지 못한 여성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요, 평생 동안 그녀를 약간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는 만약 거기서 그녀가 그냥 슬퍼했다면 그냥 이런 샤넬의 그런 아름다운 옷들과 뭐 향수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녀가 지도를 펼쳐요. 5월 5일 어린이날이 되면요, 저는 선물을 받은 기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여성이 있는데 그녀가 저에게 향수를 선물해 준 날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5월 5일 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폴레옹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한테는요, 5월 5일 그러면 샤넬 향수가 태어난 날이기도 하고 또 나폴레옹이 세상을 떠난 그런 날이기도 한데요. 공교롭게도요, 딱 100년 차이더라고요. 1921년 5월 5일 날 샤넬 향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폴레옹은 그보다 1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1년 전인가요? 세인트 헬레나라는 대서양의 이제 외로운 섬에서 정말 슬픈 죽음을 맞았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샤넬과 이 나폴레옹이 굉장히 좀 지리적으로 좀 비교되는 이제 그런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5월 5일 날 탄생한 그 샤넬 향수가 지금 100년 넘었거든요. 근데 많은 여성들이 지금도 샤넬 향수를 구매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 30초마다 한 명씩 팔린다니까. 샤넬 향수가 팔릴 때마다 이 프랑스의 GNP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나폴레옹에 대해서는요, 공과가 좀 엇갈리거든요. 처음에는 나폴레옹은 영웅이야 이렇게 프랑스 사람이 생각했었는데, 최근에는요, 약간 나폴레옹에 대해서 그가 진짜 프랑스로에서 진정이 한 무슨 일을 했냐, 뭐 이런 약간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샤넬 향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또 조금 독특한 관점으로 제가 샤넬의 이 넘버 5 향수가 태어난 배경과 더불어서 그녀의 독특한 남자 취향, 제가 한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샤넬이요, 집안이 좀 어려웠잖아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고아원과 같은 그런 수녀원에서 10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되게 10대를 힘들게 답답하게 보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다르거든요. 그녀의 10대보다 더 어렸을 때 엄마한테 아빠한테 막 선물 받고 막 되게 재밌게 막 보내야 됐던 그 시기가 그녀는 정말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그리고 아들이 셋이었어요. 6남매. 근데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늘 천식으로 막 기침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샤넬이 둘째 딸이니까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 이름을요, 샤넬이 아니라 이상하게 그 호적 신고를 한 거예요. 그 이름이 잘못됐다는 거를 20대 넘어서 알 정도로 집에서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장돌뱅이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물건을 갖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파니까 엄마 혼자 6남매를 키워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몸도 안 좋은데. 근데요, 이 엄마가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12살 때였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심하게 기침 발작을 하는 그 순간에 엄마가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순간을 목격을 한 거예요. 12살 그 예민한 사춘기 소녀가 목격한 겁니다. 집안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가정이 좋지 않으니까 엄마가 그런 빨래하는 일을 하면서 6남매를 키웠던 거거든요. 아버지가 와가지고는 아들은 데리고 가고 그 딸 셋을 고아원 같은 수녀원에 맡긴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게 샤넬에게는 정서적으로 안정하고 또 글을 배우고 또 바느질을 배우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이나 작가들이요, 그녀가 수녀원에서 답답했을 거라고. 근데 그것은 그들의 편견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정이 너무나 불행했고 엄마의 힘든 모습, 천식 환자는 계속 기침을 하거든요, 밤에. 그러니까 엄마가 아픈데 아주 음울한 기운이 가득하고 걱정이 많은 집에서 어떻게 보면은 수녀원에서 그녀가 생활하면서 프랑스의 문화도 배우고요, 또 그런 고풍스러운 건물 속에서
어떤 예술 작품에 대한 안목도 기르지 않았나 싶은 게요. 여러분 샤넬 옷 보면 이렇게 하얀색, 그쵸? 화이트하고 블랙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근데 당시 프랑스 옷들은 막 되게 막 꽃무늬에 막 되게 요란했어요, 색깔이. 근데 이런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이 옷과 같은 이런 심플한 블랙 앤 화이트 톤을 사용한 어떻게 보면 최초의 프랑스 디자이너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놀렸어요. 아, 너는 왜 이렇게 뭐 장례식 가냐? 왜 검은 옷 입어? 이게 라이벌 디자이너가 놀리니까 그래요. 나는 오늘 당신의 장례식에 가고 싶네요.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역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수녀의 컬러 또는 장례식 갈 때 입는 옷이라는 검은색 옷이라는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녀는 그 수녀원에서 이런 심플한 복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샤넬 보면 그 로고가 이렇게 C를 거꾸로 해놓은 것 같은 그거잖아요. 근데 그 모양이 수녀원 창문에 있는 그런 스테인글라스의 그 모형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역으로 오히려 그 수녀원에서의 생활이 그녀에게 프랑스 문화나 전통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고 또 굉장히 조용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심리적 안정도 찾고 또 책도 읽고 또 바느질도 배우고. 사실 샤넬이 무학입니다, 여러분. 공식적으로 학교를 가지 못한 여성이에요. 그리고 집안도 정말 거의 고아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요 평생 동안 그녀를 약간 손가락질했습니다. 뭐 프랑스가요 굉장히 계급사회예요. 그래서 뭐 근본도 없는 여자라는 뭐 그런 말도 많이 하고 수군대고 그녀가 이제 상류 사람들이랑 어울릴 때도 그녀는 항상 왕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당시 남자들의 어떤 부속품 뭐 액세서리 이런 느낌이었고 여자가 돈을 번다는 건 되게 천박하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상류층들은. 근데 샤넬은 20대 때 돈을 벌겠다 생각을 합니다. 나를 지켜주고 돈밖에 없는 것 같다. 이래서 20대 때 샤넬이 이제 모자 가게를 열어요. 그게 시작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녀를 후원하던 그녀가 말을 탔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혁신적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여자들은요 막 이런 드레스 막 치렁치렁 입고 막 이렇게 우아하게 다니는 게 멋있는 거였어요. 근데 머리 쇼카트하고요. 그리고 바지. 그러니까 말을 타는데 바지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지 입고 막 다니니까 아유 손머슴 뭐 그러면서 약간 손가락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 그 승마 선수였거든요. 근데 그 포연이시는 프랑스 남자한테 아우 나 이제 더 이상 말 타기도 내가 나이도 많고 나 모자 가게 좀 찾아 돈 좀 벌래요 그랬더니 시큰둥하게 왜 나랑 있으면 되지 왜 돈 버냐 뭐 이런 떨떠름한 표정. 그런데 그녀의 그런 꿈을 응원해주고 그랬던 남자가 프랑스 남자가 아니에요. 프랑스 남자는 편견이 가득한 거잖아요. 여자는 조신해야 된다, 예뻐야 된다, 드레스 입어야 된다. 근데 이 영국 남자, 근데 그를 피레네 산맥에서 만나요. 그 파리가 아니라 말을 타다 만나는데 그가 그녀를 응원해요. 그래, 여자도 돈 벌어야지. 근데 당시 뭐 1910년대였거든요. 영국은요, 여러분, 그 서프라젯, 그러니까 참정권 운동을 보여준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랑 영국이랑 여성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영국은요, 여자들이 투표권을 달라고 막 유리창 깨고 막 단식하고 막 길거리도 뛰쳐나오고 막 그런 시기에 이 아서보이 카펠이 영국에 있었던 겁니다. 샤넬의 어떤 돈 벌고 싶고 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냥 후원해줘요. 그 모자 가게에도 돈도 빌려주고 여러 가지 사업적 아이디어도 주고. 그래서 저는 만일 샤넬이 그래서 프랑스에서만 있었고 또 프랑스 남자하고만 있었으면 그렇게 용기를 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녀가 아마 그 아서 보이 카펠이라는 그 영국 남자를 굉장히 신뢰했던 것 같고요. 가족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빠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 못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이기도 하고 멘토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녀의 모든 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그가 영국 남자잖아요. 그래서 영국은 이 사립학교 출신들이 특히 그런데 이 지도를 읽고 뭐 해외로 나가고 이런 훈련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가 직업이 석탄 운송업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석탄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럽으로 이렇게 운송하는 업을 했으니 얼마나 지도를 많이 내다봤겠어요. 그래서 사업적 조언을 굉장히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자 가게가 되게 잘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자 가게를 파리에서 확장하는데 파리라는 곳은 여러 가지 뭐 왕실 뭐 귀족도 많으니까 손가락질 했을 거 아니에요. 샤넬이 뭐 잘나 아이 뭐 그래 네가 벌어봤자 뭐 돈만 버는 거지 이렇게 무시하니까 도빌이라는 곳으로 안내해요. 거기는 영국과 가까운 곳에 있는 해안 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좀 더 자유롭잖아요. 사람들이 놀러 온 데니까, 휴양지니까. 그래서 거기서 옷을 만들어 팔게 하고 또 옷도 바지도 팔고. 왜냐하면 뭐 휴양지 왔으니까 좀 자유롭게 다니고 싶잖아요. 그래서 좀 새로운 그런 캐주얼한 옷도 개발하고 잘 되던 차에 1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그러니까 이제 더 파리에서 많이 그쪽으로 피난 오겠죠? 또 옷을 들고 여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이 막 옷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빌 양장점이 엄청 잘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도약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전쟁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녀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언제 전쟁이 끝나나. 근데 카펠이 딱 그래요. 야, 전쟁이 오래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석탄 운송업을 하니까 그 누구보다 빨리 정보를 아는 거죠. 야, 이거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아. 근데 지금 부자들이 비아리츠로 간단다. 더 대서양에 있는 스페인과 가까운 쪽에 있는 프랑스 쪽이거든요. 글로 그녀를 또 안내해요. 가보니까 여기가 시장인 거야. 그러니까 부자들, 귀족들이 유럽이 다 여기로 몰려 있는 거예요. 피해가지고 전쟁을. 도빌은 너무나 막 전쟁터에 가까우니까 막 군사 막사도 생기고 막 이러니까 도깨비장이 되어가는데, 비아리츠는 막 너무 고급스러운 휴양지 느낌도 나고 진짜 부자들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상점을 또 열어요. 완전 대박. 그래서 원래 파리에서 그냥 모자 가게쯤 하는 그냥 신진 디자이너가 도빌에 가서 사업을 확장을 많이 해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그 다음에 비아리츠로 가서 유럽에서 유명한 디자이너로 이제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디에서 열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사람이 바로 누구냐? 카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이 샤넬의 어떤 디자이너로서의 이 성장 과정에 저는 이 영국 남자 아서보이 카펠이 많이 도와줘요. 그리고 영국 남자들은 늘 세계주를 보고 여러 나라의 책도 읽고 또 문화도 이렇게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르쳐줘요. 막 인도의 뭐 바가다드 기타 경전도 읽어봐라 뭐 이래주고, 또 그 중국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 꽃과 나비가 그려진 이 코로만델 병풍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리엔탈리즘 뭐 이런 거라고 비난도 하지만, 사실은 이 유럽 사람들이 당시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환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선물하고, 코로만델 병풍도 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막 소개시켜줘요.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그러니까 사실 그녀는 공부 하나도 못한, 어떻게 보면 그냥 무지랭일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카페를 만남으로 인해서 책도 읽고요. 또 뭐 피카소 같은 사람도 만나고요. 막 계속 지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교양을 쌓고요. 특히 세계지도를 펼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계속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자신의 사업과 자신의 지적 세계를. 그래서 그녀가 정말 책과 또 지도를 가까이 하는 그런 법을 이 카페를 통해서 배웁니다. 근데 그가요,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 1919년에 두 사람이 살림을 차려요. 프랑스 파리. 제가 가봤는데 라 밀레네즈라는 곳인데, 제가 5월에 갔는데요. 너무나 장미꽃이 아름답고요. 정말 가면은 그냥 향기에 취해요. 그 아름다운 곳에서 둘이 알콩달콩 산 거예요. 근데 그가 1919년 12월에 지방에서 자동차 사고로 갑자기 죽어요. 저는요, 그게 아마 그녀에게는 가장 큰 시련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정말 그녀의 모든 것이었잖아요. 같이 살았던 집에서 그 애도를 하는데 벽지를 다 까만 걸로 발랐대요. 몇 달을 그냥 침울하게 보냈답니다. 아까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너무 막막하지 않았겠어요? 슬프고. 그리고 어머니도 돌아가셨지. 제가 가장 사랑했던 정말 아버지자 연인이자 모든 뭐 멘토인 남자도 죽었지. 저는 만약 거기서 그녀가 그냥 슬퍼했다면 그냥 이런 샤넬의 그런 아름다운 옷들과 뭐 향수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녀가 지도를 펼쳐요. 그리고